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만관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관뉴 전해줄 이영훈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뉴 뭡니까? 첫 번째 만관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입니다. 이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거 뒤집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예. 사실상 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래 이거 했던 그 선고, 이거 판결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그때도 이번에도 역시 쟁점은 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된 것이냐였는데요. 예. 2018년 대법원 선고 때에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봤었고요. 예. 이번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보면서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 집행까지 맞춰질 경우 한미 또 한일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재판부에서 그 외교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렸다. 예, 그런 게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예. 이게 본질적으로 사건 쟁점과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혹여나 대한민국이 패소하면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게 뭐 기업 관련해서도 뭐가 또 생깁니까? 이 판결이 이를테면은 기각하지 않았다면은? 기각하지 않았다면 기업 예. 관련 어떤 게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지금 뭐 일본에서 뭐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보복 조치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신중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이번 판결을 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나서라. 그거를 촉구하는 판결이다. 예,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2018년에 내렸던 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거라서 이건 1심이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상급심에서 또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요. 예. 그 설명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상급심 또 아마 이어지겠죠. 그거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 판결에서 판결 내용 외적으로 또 주목받은 일도 있었는데 예. 이 선고 기일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게 기존 1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어제 오전에 갑자기 오늘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바꾼 겁니다. 당일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다수가 소식을 뒤늦게 들어서 법정에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 예.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 유족들이 다 고령자일 텐데. 그렇죠.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더 고려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의 그래요? 이유인데 예. 뭐 이에 대해서 적절하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 만관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5개티입니다. 5개티요? 예. 5개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상반기에 목표를 웃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어제부터 이제 30살 미만의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20대 일반 회사원들 일부도 사전 예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요.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 나도 시도를 해보면서 총 2만여 명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만 명이요? 2만여 예. 명이요. 굉장히 많이 예약 성공했네요?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 대기업 사원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2만여 명이 대부분 대기업 사원들인가 보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상은 예. 대부분 대기업 사원들이 이제 예약이 가능했는데 왜 이런 루머가 돌았냐면요. 예. 조금 큰 기업들은 이 사내에 의료기관을 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이제 대상자였는데 그거를 좀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 착오랑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함께 등록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럼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사과를 했고요. 예.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취소를 하고 접종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내서 안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취소됐군요. 예, 됐습니다. 예약했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 수험생 올린 시험 문제입니다. 수험생 올린 시험 문제.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시험 문제가? 예, 어렵고 황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황당했다. 예, 지난 5일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문제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앵커님과 청취자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였고요. 1번 반나절, 하루 낮에 반, 2번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번 그끄적게,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예. 4번 해거리, 한 해를 걸은 간격. 어렵죠? 저는 어렵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거리는 이거 보통 과수원에서 보통 쓰는 말인데. 예. 그런 식으로 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 대부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예. 일단 공개된 정답 가안에 따르면 1번 반나절의 뜻풀이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뭐 얘기가 많습니다. 하루 낮의 반이 아니라 한나절의 반이다. 뭐 이런 뜻풀이가 정답이다라는 건데 예. 이걸 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쳐보면 예. 하루 낮의 반이라는 뜻이 또 2번 뜻풀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낮이 이게 예.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예. 하루 낮과 예. 하루 낮과 그 예.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서 이 정답이 갈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나절을 아예 그냥 앞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지금 예. 이게 진짜 실무에 필요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망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